저희가 이제 경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금 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뭐 안 오른 건 지금 월급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네, 정도인데 네. 그런데 사정이 괜찮은 곳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보니까 은행권이 대대적인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실적이 좋았으니까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얼마나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지금 막 지난주부터 네. 이제 또 다시 또 이렇게 나왔고 예전에 작년에 저희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자 수익 같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엄청나게 그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 금리 인상기에 어 특히 4대 금융주주 1금융권이죠. 네. 뭐 국민, 뭐 신한, 뭐 그다음에 뭐 NH 뭐 이런 곳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난 특히 NH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기본급 대비 한 400%. 기본급의 400%요? 네. 신한은행은 361%를 주는데요. 네. 300%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준대요. 아이고. 그리고 어느 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 그쪽 국민은행은 280%를 성과급으로 주고 네. 근데 성과급 별도로 특별 격려금으로 한 명당 340만 원을 그냥 다 쏜다고 합니다. 아유, 뭐 하나 우리은행도 지금 곧 발표할 것 같은데 여기도 네. 한 300만 원 선에서 그냥 다 쏘는 걸로 아마 300만 원? 네, 이상. 아, 이상으로 준다. 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이제 성과금 따로 뭐 그래요?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이제 돈잔치를 벌이고 돈잔치죠. 있는데 네. 뭐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뭐 300%, 400% 이렇게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받는다는 겁니다? 보통 일인당? 기본급에 기본급 자체도 좀 천만 높죠? 단위죠. 네, 어. 돈이 많겠죠. 아, 네. 천만 단위 이 이상으로 받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금융권 직원들 연봉이 네. 제일 높잖아요. 다른 어떤 데보다. 그래서 적게 보통 신입 초봉이 보통 한 5천부터 시작한다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기본급 그러니까 기본이 5천에서 이제 기본급 빼고 하면 보통 한 400 잡고 하더라도 네. 400에 뭐 400%면 1,600이잖아요. 1600은 기본으로 이제 어. 성과급을 받고 있다. 네. 받는 은행이 있고 제일 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부장급이 됐든 좀 윗급으로 올라갈수록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아니 갑자기 왜 아, 놀라시면 네. 아, 억 단위 연에 억 단위면은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도 60에 네. 받아도 몇 천씩 그쵸. 받을 수 기본 있다. 몇 천이죠. 야, 은행 장사 잘했네요. 물론 뭐 세금을 네. 내면 좀 생각보다 네. 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뭐 적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다른 어떤 곳보다 천 단위. 예. 그래 천 단위에 성과금을 그냥 받는다. 성과금을 그냥 막 그 1,000만 원 이상 넘는 네. 금액들 그냥 그래요. 받는다고 하면 뭐 아무래도 네. 아유, 이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길래 이렇게 막 이게 주는 거예요? 보니까 예상치예요. 아직 정확하게 보통 이제 2월, 3월 달에 이제 보통 다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고 네. 보는데 그 하나투자증권이라고 이제 그 증권사에서 이제 각 그 섹터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합니다. 네. 뭐 요 금융권, 뭐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전자 뭐 이런 각 기업별로 이제 그 산업 섹터를 분석을 하는데 금융권 섹터 쪽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그 4대 금융지수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KB, 신한, 뭐 NH농협 뭐 그쪽에 이제 4대 금융지수에 작년 연간 추정 실적 자료가 이쪽에 네. 보니까 작년에 올린 순이익이 한 17조 원이 된대요. 17조 원. 예. 은행권 전체요? 예, 예. 어. 근데 이제 그게 21년에 비해서 한 14% 이상 증가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전체 순이익이지만 이 순이자 수익 있잖아요. 순이자 수익을 따로 뽑으면 이자 수익만 43조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만 43조 올리고 또 나머지 뭐 비용 빠지니까 이제 전체 이제 순이익은 17조 원이지만 와, 이자 수익이 많네요, 엄청.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한번 살짝 얘기했었는데 그때 네. 상반기에도 몇십조 원의 이자 수익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체 이제 1년 야. 통으로 해보니까 이자 수익만 43조를 올렸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2021년보다 이것도 한 18% 증가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자 장사가 사실상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예금과 대출의 이 마진을 가지고 예대 은행들이 마진으로 이제 항상 뭐 뭐 사업은 해왔지만 먹고 살죠. 은행은 근데 특히 작년하고 재작년 이런 같은 금리 경우에는 인상기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 또 금리 인상기 작년에 또 네. 상반기 이후부터 금리 쭉쭉 올리면서 이익이 큰 폭 확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자를 낸 사람들의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하게 된 건데 이익도 많이 난 건데
그럼 당장 떠오르는 게 영끌족 이른바.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 가지고 집을 사거나 주식 투자를 했던 뭐 네. 코인 투자를 한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데 그렇죠. 변동금리나 아니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엄청 올라왔죠. 근데 이게 기준금리 변동이나 뭐 이걸 플러스 하더라도 또 많이 올렸다고 볼 수도 있겠고 많이 돈을 또 빌려줬다고도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돈놀이를 그렇죠. 잘했다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들도 일부에서 지금 그 제대로 이렇게 막 좀 더 비판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또 네. 이쪽 금융권이 또 워낙에 또 언론사에 또 광고를 또 워낙 많이 뿌리니 이게 크게 많이 보도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면도 있겠군요. 맞아요. 고객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광고주니까. 광고주예요. 그래서 하하. 경제지나 이런 데서 절대 이런 기사 안 나옵니다 거의. 근데 네. 그 말 그대로 은행들이 막 그 수백 프로 이 성과급 잔치를 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 동안에 지금 최근 뭐 아까 막 부동산 폭등에 맞춰 가지고 영끌 쪽에서 막 그 일단은 저금리 빌렸지만 최근에 네. 막 금리가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음. 변동금리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솔직히 자영업자들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대출로 다 바꿨잖아요. 옛날에는 다른 나라가 그 정부 재정에서 지원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걸 다 대출로 대출로. 해주면서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에다가 네. 자영업자 쪽 부채도 지금 1,000조가 넘어요. 근데 아. 거기에 따진 거기에 1% 네. 포인트 이자만 올라봐요. 얼마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네. 이게 미국 금리 인상이 딱 맞춰가지고 한국도 금리를 올릴 거고 그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그 이자 감당을 고스란히 다 서민 자영업자나 이 사람들 중산층이 다 그대로 떠안고 네. 그 이익은 다 고스란히 은행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다 가져가는 거죠 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뭐 작년에도 지적을 네네. 했었고 금융당국에서 어떤 네네네, 해법을 그렇죠. 내놓는다 이런 얘기 들어서 맞아요. 이런 보도도 있었죠. 금리 규제를 맞아요. 한다. 너무 올리지 마라. 음.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좀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금감원장이 그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복현. 네, 이복현에. 네. 이복현 원장이 그래서 남대로 뭐 관치한다 막 그래가지고 뭐 검사 네. 출신이 와니까 좀 더 뭐 빡세게 막 할 것이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뭐 그런 금리 규제나 여러 가지 막 그 구두 발언을 했죠. 얘기는 했는데. 은행들한테. 네. 근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은행들이 작년에 이제 막 그 또 은행들끼리 막 그 또 자금 확보 경쟁을 벌이잖아요. 이게 막 그 금리 올리고 이제 막 돈이 빠져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도 이제 자본을 확충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막 예금 금리를 올렸어요. 아주 5%. 막 그랬었잖아요. 서로 예. 막 은행들끼리 막 5%뭐 1년 정기예금 뭐 5.2% 가지고 막 5.3% 심지어 어떤 뭐 그 새마을금고 어디 그 거기는 갑자기 6% 갑자기 새벽에 올렸다가 막 전국적으로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그 돈 맞아요. 우리 이자 못 준다고 망한다고. 갑자기 막 그 맞고 막 다시 네. 전화해서 제발 취소해 달라고. 취소달라고 막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과열 양상을 띠니까 야 너네 그렇게 예금 금리 올리지 마. 그래가지고 또 다 낮췄어요 예금 금리를. 지금은 근데 5%대가 없어요. 맞아요. 5% 안 되고 뭐 지금 3%가 뭐 3% 다 주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하고 맞아요. 있고. 다시 3% 떨어지고 뭐 좀 주면 4%뭐 네. 그러니까 예금을 다 떨어뜨렸으면 그럼 대출 금리로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 대출 금리 그대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도와줬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역효과 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어설픈 관치 있잖아요. 네. 어설픈 관치 금융을 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금융권 인사들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어요. 야, 그래 그럼 예금 내려야지. 아이고 그 금감원에서 내리라고 하니 내리지. 그러면 대출 금리는 이건 연동되니까 시중금리 연동이니까 그 상황 무섭다. 봐서 상황 봐서 천천히 아니면 예금 금리는 막 0.5% 포인트 막 내리는데 대출 네. 금리는 거의 안 내리거나 안 0.1% 포인트 아니면 뭐 상단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이에 은행들의 금리나 은행들의 이익은 엄청나게 오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고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은행들이 뭐 이 문제도 금리 문제도 그렇지만 과연 고객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네. 좀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보면 고객들을 위해 좀 뭘 하고 있느냐. 고객
좀 친화적인 고객을 위한 그런 정책들, 제가 그런 회사의 모습 보여주고 있느냐? 얼마 전에 오랜만에 진짜 은행을 한번 갔어요. 네. 저희 뭐 그 무슨 서류 뭐 떼기 위해서 네. 은행을 갔는데 점심 시간 지나서 바로 끝나고 바로 갔는데 대기표 끊는데 막 75번인가 그런 거에서 아니 뭐 그 진짜 많아요. 진짜 앞에 70명 있다고요? 75번. 정말요? 정말요. 그래가지고 어. 아니 이 75번이면 이거 언제까지? 근데 앞에 창구는 3개인가밖에 없고 네. 아 이거는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 이렇게 기다렸다가는 뭐 오늘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 포기하고 그냥 혹시 인터넷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근데 그게 또 뭐 서류 뭐 이렇게 뭐 내야 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많아요. 사람이 많고 웬만한 건 물론 인터넷 처리가 가능하지만 보통 제가 딱 봤을 때 그 뭐 대출 서류나 뭐 이런 부분들 네. 필요하신 분들 그 직접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서류 직접 내야 되거나 하는 분들 그리고 또 그날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행 그 창구에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이런 예. 것들을 앱으로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 직접 와서 창구 그런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인터넷 뱅킹에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음.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코로나든 뭐든 뭐 여러 가지 뭐 가지고 점포를 엄청나게 줄입니다. 뭐 그 테크 뭐 핀테크 해가지고 예. 핀테크 막 그 경영한다고 해가지고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음. 온라인으로 다 바꾸고 그리고 1층도 다 없애고 2층으로 다 올라가고 1층은 또 비싸요. 그러니까 1층 점포 은행에 옛날에 1층에 무조건 은행이었는데 요즘은 1층은 그냥 ATM기 놓고 네. 2층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찾아가기도 쉽지 않아요. 은행들이. 음. 그리고 또 사람도 줄이고 아, 고용도 또 줄여. 그리고 고용을 줄이고. 영업 시간도 네. 예전에는 아침 9시부터 4시까지였는데 코로나 방역 음. 때문에 아침 9시 반부터 3시 반으로 줄였어요. 그랬군요. 그게 아직 복구가 안 됐나요? 아직 복구 안 계속?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어. 최근에 어디 방송 한번 나오니까 네. 이제 금감원에서 아니 그러면 이제 사실상 지금 위드 코로나 가지고 정부 정책이 마스크도 지금 잠깐 이제 벗고 이런 추세로 가고 네. 있으니 이제 은행들도 이제 영업시간을 정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네. 금융권에서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어. 왜냐하면 또 그 시간 늘리면 그것도 비용이니까 그렇죠. 직원들한테 야, 이게 성과급 잔치 벌이고 이렇게 예대 마진을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운영 시가 없는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독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의 아까 4대 금융지주 네. 그 거대 은행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 또 뭐 카카오뱅크나 뭐 토스나 뭐 일부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거의 뭐 별로 큰 근데 보면 그 밖에서 알다시피 외환위기 때나 98년 그때 외환위기 때나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보면 금융권 부실, 은행권 부실 생길 때 공적 자금 엄청 들어갔거든요. 공적 자금 들어가면서 맞아요. 공적 자금 수조 원 들어가면서 은행도 다 살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그럼요. 그렇게 살려놓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 은행들 보통 얘기를 할 때 항상 금융지주 회장나 이렇게 기자들 만날 때 하는 보면 네. 은행은 금융 회사냐 금융 기관이냐 아. 그 두 가지의 어떤 용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이 정체성의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말 그대로 네. 뭐 민간 기업이니까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금융은행이나 금융권이 갖고 있는 공공성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는 얘기를 기관. 하거든요.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자기네들 좋을 때는 기관이고 서비스나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회사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요. 이 은행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쨌든 이 금융 감독 기관들이 어떻게 또 이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은행권들과 어떻게 논의를 할지 네. 봐야 될 것 같고